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긴 이야기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란성 쌍둥이로 제가 1분 일찍 태어난 언니예요. 우리 부모님은 차별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서로 아끼며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대기업의 부장으로 계셔서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고 서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 꿈인 공예사가 되어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예지는 변호사 공부를 하더니 한 번에 합격해 꿈을 이루게 되었죠. 부모님은 이런 우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는 빨리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전 포기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지는 건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입양하는 게 좋을까 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에 반해 동생은 개업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방을 구해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1년간 못 올라올 정도로 바빴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해도 자기가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니 연락만 하자고 하길래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바쁘면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서로 연락만 하며 지내다가 이번에 올라온다고 했죠. 그때가 28살이었고 근 1년간 못 본 딸을 본다며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갈 식당을 찾아 예약했고 동생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동생이 있는 지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저에게 최예진님의 가족분이 맞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곧 들려오는 말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멀리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동생이 타고 있던 택시가 버스와 추돌되면서 사고가 났고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얼른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놀라 일하다 말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차에 밀어 넣었죠. 부모님께 언제 연락했는지 두 분을 태우고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그렇게 3시간 거리를 약 2시간 20분 만에 도착했는데 이미 여동생은 수술 도중 차가운 시신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영안실에서 예지를 보고 기절하셨고 남편이 어머니를 밖으로 모셨어요.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예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전 봤어요. 덜덜 떨리는 두 손이 아버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나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혼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오더니 아이는 보시지 않을 거냐고 하는 거예요. 아기라는 말에 네? 했더니 제 동생과 같은 차에 갓난아이가 있었던 거였죠. 동생이 사고와 동시에 아이를 안았기에 아기는 상처 없이 멀쩡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아이의 존재에 일단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가 저를 안내해 줬어요. 간호사가 안내한 곳으로 가자 낯익은 얼굴을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를 본 듯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는데 예지의 절친한 친구인 주희였어요. 저는 주희에게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무거운 입을 열었죠. 원래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는 해외로 도망가듯 가버렸대요. 그런데 아이를 지우는 건 싫다고 해서 혼자 낳았다고 해요. 자신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곳에 진료 보러 온 예지를 보고서야 이야기를 들었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저는 품에 아기를 받아 안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죠. 예지의 아들 이름을 들은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응급실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어머니 곁에 있었죠.
두 사람은 제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고 갑자기 웬 아기냐고 그랬어요. 저는 예지가 혼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자 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죠. 주위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자 아버지는 아기를 안으셨어요. 그리고는 굵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아기가 그 행동에 눈을 떴고 아버지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어요. 저에게 슬픈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물었고 최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서, 현서 하시더니 내가 네 할애비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리 슬픈지 전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고 남편이 안아줬어요.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셨고 현서를 보자 아버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갑자기 나타난 손자에 당황스러우실 텐데도 부모님께서는 현서를 품에 안아주셨죠. 예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현서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친척들은 언제 아이를 낳았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는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경황이 없어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해요. 아니, 친척들도 그렇냐고만 하셨어요. 남편의 말에 놀란 저는 올려다봤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이로 기르면 돼 했어요. 이렇게 예지의 아이로 남게 되면 고아로 자랄 텐데 그럴 바엔 아이를 못 가지는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선택은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씀씀이에 감동을 받았고 이제 내 아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저희는 예지의 집으로 갔어요. 방이 2칸짜리인 이곳에는 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지와 현서가 생활한 공간에는 현서의 옷과 장난감이 정말 많았어요. 아마 나중에 입혀봐야지 하고 준비한 듯한 것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우리는 예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집은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당장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 트렁크에 실었고 다음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들을 옮기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셔다 드린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방을 꾸몄어요. 원래 짐을 모아놓던 방이라 짐들도 다 정리하고 아기를 위한 가구도 드렸어요. 혹시 기어다닐 때 다칠까 싶어 바닥도 유아매트 시공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자 아기를 키우는 집이 되었어요. 낯선 공간이라 불편한 기색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해주는 현서에게 정말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이 이걸 이해해 주실까 싶었거든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내일 서류도 새로 정리하고 찾아뵙자 했어요. 남편과 저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서류를 비롯해 친양자 입양 신청도 해야 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자 오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점심을 밖에서 간단히 먹고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시댁으로 갔죠. 처음 시부모님은 정말 놀라셨지만 남편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서야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조마조마했지만 손자가 생겼다며 두 분 다 좋아하셨답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 축하 파티라도 하자는 걸 겨우겨우 말렸죠. 이렇게 아이를 반겨주시는 시부모님께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된 현서는 사랑을 독차지했답니다. 남편은 현서를 애지중지했어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던 남편은 앨범 만드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퇴근하면 씻고 난 뒤 현서부터 보는 걸 보면 가끔 질투가 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인 현서를 그렇게 좋아해주니 내가 진짜 남편은 잘 만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현서를 데리고 온 후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평소와 달리 시댁과 친정에서 자고 와야 했기에 짐을 챙기는데 현서가 쓸 짐도 있으니
정신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카시트를 확인할 겸 저희 짐을 실으러 나갔고 저는 다시 한번 챙긴 것들을 확인하며 현서를 안아들었어요. 1층으로 가자 남편은 이미 짐을 다 실은 상태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현서와 뒷좌석에 탔어요. 카시트에 아이를 고정한 뒤에 저도 안전벨트를 맸죠. 원래 매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지의 사고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병적으로 예민한 게 안전벨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남편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답니다. 사실 친정과 시댁 모두 서울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정말 좋았어요. 딱 시댁과 친정 중간에 신혼집을 차렸기 때문에 어딜 가든 비슷한 거리였답니다. 명절 전이기 때문인지 도로에는 차들이 많았어요. 교통체증에 지쳐가고 있는데 아기에게는 그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칭얼칭얼거리는 현서를 겨우 달래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시댁이 아니라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친정에 먼저 다녀오라고 해주셨기에 부모님을 먼저 뵈러 갔어요. 아무래도 두 분만 계실 생각에 걱정이 되었는데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했죠. 설 당일까지 있다가 그날 시댁으로 가자 아가씨가 와 있었어요. 아가씨는 저와 나이가 같았고 3살 된 딸이 있었어요. 조카는 제가 자기를 볼 때마다 놀아줬기에 절 좋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의 관심은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현서를 보니 질투가 났었나 봐요. 저녁 식사 시간에 잠자고 있던 현서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들고 있던 유아용 숟가락으로 이마를 탁 하고 때렸어요. 현서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랐는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른 현서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울음을 그친 현서는 딸꾹질을 했고 제 남편이 조카를 꾸짖으며 뭐하냐고 소리쳤어요. 조카는 처음 보는 삼촌의 화난 모습에 당황했고 곧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에 아가씨가 아이를 안으며 그럴 수도 있지 왜 혼내냐고 되려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봉봉해져서 아가씨를 봤고 남편도 무슨 말을 그리 하냐 했죠. 어머님이 조카를 데려가 안으시더니 왜 현서에게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아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진짜 가족도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관심을 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아니라니. 그 말에 어머님이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하니까 손으로 아가씨 내외를 가리켰고 정막이 공간을 채웠어요. 남편은 아가씨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현서의 길을 막았습니다. 아가씨는 처음 당황해했었지만 이윽고 틀린 말이 아니지 않냐며 되려 뭐라 했죠. 남의 피를 왜 데리고 오냐는 둥, 이런 곳에 와서 친손주가 사랑도 못 받게 하냐는 둥, 아가씨의 말에 시부모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남편이 차가운 얼굴로 제부도 그리 생각하냐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가씨는 공감해놓고 왜 발뺌하냐며 둘이 투닥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조카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보고 계시다가 아가씨한테 물었어요. 정말 저 애가 남의 아이냐고요. 아가씨는 그럼 누구 애냐고 뾰루퉁하게 대답했고 아버님은 알겠다 했어요. 저는 현서가 혹시 내쳐지는 게 아닐까 걱정했죠. 아가씨를 정말 애지중지하시던 분이 아버님이라 온몸에 피가 싹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럼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가씨 내외를 향한 말씀이셨고 아가씨는 놀라 무슨 말을 하냐며 아버님께 말했지만 아버님은 다시 반복하셨죠. 네 자식만 자식이냐? 현서가 비록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낳고 품은 아인데 넌 고모라는 사람이 애가 없는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준호가 저리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야.
하셨어요. 아가씨는 사실인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길래 아버님은 어찌 저런 게 나왔을까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지 자식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딸을 둔 적 없으니 나가! 하셨어요. 그리고 드르륵 소리가 들리더니 아가씨가 가져온 캐리어를 어머님이 가지고 나오셨죠. 네 짐은 모두 넣어놨으니 가져가고 오지도 마라! 라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던 아가씨는 남편에게 질질 끌려나갔고 서방님은 머뭇거리다 나갔어요. 사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의 기억이죠. 그날은 기분 좋게 모인 명절이었는데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마저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터질 때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대신 나서준 시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집은 고요해졌고 순식간에 폭풍이 지나간 기분이 들었어요. 왜 현서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던 그때 시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염치불구하고 사과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사과를 받으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는 현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마음 편하게 오거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당연하게 하는 그 행동에 당황하니 저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이래도 되냐고 했더니 아마 쟤는 2번 다시 못 올 곳이라 상관없다고 저에게 그랬어요. 그리고는 현서에게 다가가 미안하다며 안고 살펴보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그는 정말 현서의 아빠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눈물에 모두 당황했었죠.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은 그만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라며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은 혹시 모른다며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저에게는 혹시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신신당부하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냥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받았더니 까랑까랑한 아가씨의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왔어요. 저에게 뭐라도 된 줄 아냐며 자기를 차단한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그랬죠. 그제서야 왜 전화가 조용한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마 남편이 차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말했어요. 저랑 현서 때문에 화목한 가족 사이가 깨졌다며 배상하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제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니 저 때문이래요.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모르겠다더라고요. 저는 뻔뻔한 그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났고 당장 사과를 하라고 말했어요. 누가 낳았든 소중한 내 자식을 모욕하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가씨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쁜 자기 자식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기가 사랑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았겠거니 생각할 순 있었죠. 근데 그게 이런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는지,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아가씨는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셨고 분에 못 이겨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화통화 시 자동 녹음이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 바로 보냈더니 바로 뒤엎어졌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저에게 언제 한번 찾아가 사과를 하고 싶다는 아가씨의 전화였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지 마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가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 밖까지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수신 차단해버렸는데 정말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괜찮냐는 질문이 먼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당황한 목소리로 네? 했더니 알고 있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머리를 빠르게 회전하자 낮에 있던 그 전화 말씀이신 건가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어요. 정말 알고 보니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은 아가씨에게 끝까지 뉘우칠지도 모르는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고 두 번 다시 내 가족을 깎아내리면 가만 안 둔다고 아버님이 말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네요. 그날 밤에 친정에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오늘 왜 갑자기 전화 왔나 했죠. 시댁의 입장도 강경한 것에 놀라긴 했지만 원래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음 명절인 추석에 오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 식구들의 결심이 더 단단했었나 봐요. 제가 전화 오는 족족 차단을 걸어버렸더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메일부터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고 남편에게 고스란히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건 시댁에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과거에도 막말을 한 탓에 친척집과 사이가 나빠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버릇도 고칠 겸 사과를 받지 못하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찾아오지도 보지도 못했네요. 여튼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어요. 많이 지쳤을 테니 여행으로 기분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셋이 오붓하게 강릉으로 향했어요.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나아지는 것 같았죠. 저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두 분께 정말 감동을 받았기에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는 명절 때면 함께 여행도 가고 현서와 따로 시댁에 놀러 가기도 해요. 현서도 자기를 예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르고 있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서는 무럭무럭 자라는 현서를 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또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시집살이도 많이 한다며 힘들다 하는데 저는 그런 일도 없고 이렇게 저를 위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동생이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슬펐는데 지금은 현서를 만나게 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언제나 힘들고 하면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해 주신 시부모님과 남편 덕분에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 힘든 날이 많겠지만 이 응원에 힘입어 현서와 우리 가족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번에 아가씨가 찾아와서는 사과를 했었지만 저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정신 차리고 아이의 방패막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서 동생이 웃을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저의 시댁 이야기를 해드리네요. 시부모님이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